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연차가 낮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강원 지역의 공무원 신규 임용 규모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요, 강원자치도와 18개 시군은 올해 7급에서 9급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를 906명으로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75명 줄어든 것으로 2018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가뜩이나 매년 구직자들의 공무원 선호도까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공무원 채용 인원까지 줄어들어 행정공백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공무원 신규 인원 감축이 행정서비스의 저하와 도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2월 27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어제 새벽 1시 반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아파트 내부 56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타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수도권 야외 정원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영월 청령포 저류지에 225억 원을 투입해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동서강 정원 청령포원을 조성합니다. 또 올해까지 국비 등 110억 원을 들여 사회복지관과 보건소 등 8곳의 실내 정원을 꾸미고 들어온 테마파크에는 실외 정원을 만듭니다. 또 하천 곳곳에는 녹색 정원, 둘레길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평창군이 다음 달부터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시행합니다. 평창군은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3대 비위 행위는 가장 높은 징계 조치를 하고 승진과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을 제한합니다. 또 무기명 신고 창구를 열고 부정청탁과 직장 내 갑질 행위 신고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부군수직 속에 청렴정책팀을 만들고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의 비위 행위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34분 지났습니다. 원주시만의 독자적인 지역 특화 K컬처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K컬처 연구회가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연구회 대표인 나윤선 의원을 연결해서 간담회 내용과 향후 활동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나윤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처 연구회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요. 네. 우선 K컬처 연구회,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인가요? 네, 이 원주시 K컬처 연구회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컬처 신드롬에 맞춰 원주시만의 지역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구성된 원주시 의회 연구단체입니다. 원주시 자체가 하나의 글로벌 상품, 즉 브랜드가 되는 것인데요. 차차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원주시의 관내 기업과의 상품 계획을 모색하거나 지역 특화 K컬처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저희만의 큰 비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주시 K컬처 연구회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숨은 맛집 찾기. 원주시에 숨어있는 컨텐츠를 찾아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원주시 K 컨텐츠를 알릴 계획입니다. 원주시의 관내 기업과 네. 함께 힘을 모아서 원주를 대표하는 상품을 개발한다.
네네. 이런 목적도 가지고 계시고. 네. 자, 이번에 1차 간담회 진행하셨는데 이 간담회에서 네. 어떤 활동들의 논의가 좀 이루어졌나요? 네, 아무래도 원주시 K컬처 연구회에 총 6분의 의원님들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한 K컬처 분야가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인지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밖에 국내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선진지 견학, 전문가 초청 특강 등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첫 간담회를 진행하다 보니 저희 연구단체 회원분들이 연구회 활동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원주시가 K컬처를 중심지로 하는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연구단체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바람이 큰 마음을 갖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K컬처 선진도시를 견학할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K컬처 선진도시 어떤 도시들이 있을까요? 특히 부산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K컬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수도권인 서울 같은 경우는 K컬처의 중점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서울, 부산, 천안. 네. 이런 곳에서 그 도시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문화 상품들, 그리고 직접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문화가 향유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주시를 서울과 부산, 천안 못지않은 K컬처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저는 어제 같은 경우죠. 2월 26일 우리 지역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K컬처를 선도하는 관내 선진 지역을 방문해 시와 기업 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유산균 사슴체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인 비사를 방문했는데요. 비사는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식품을 넘어 K바이오를 선도하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한 기업 비전과 저희 K컬처 연구회의 연구 활동 방향성이 잘 맞아서 의미 있는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또 이어서 글로벌 견과류 식품인 H사도 방문했는데요. H사에서는 이미 다양한 맛의 견과류 제품이 출시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원주의 유명한 특산물인 조엄 고구마를 활용한 견과류 식품은 없더라고요. 조엄 고구마의 스토리를 연계해 고구마 맛 견과류 제품을 출시한다면 향후 원주 고구마 축제에도 홍보할 수 있고 상생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안해 업체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끌어냈습니다. 네. 앞으로 원주시가 활용 가능한 K컬처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다각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엄 고구마가 이게 뭔가요? 원주시의 유명한 특산물입니다. 조엄 선생님께서 고구마를 원주에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 조엄 고구마는 원주의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네. 보통 견과류 하면은 호두나 땅콩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말하는데 조엄 고구마도 이게 견과류인가요? 견과류는 아니고요. 네. 견과류와 함께 곁들일 수 있게 요즘에 유행하는 고구마 말랭이를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고구마 맛 시즈닝을 뿌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원주의 전문 기업인 예를 들면 식품 기업이라든지 아까 바이오틱스 전문 기업도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그 선진 기업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원주를 대표하는 K 컬처 그리고 K 콘텐츠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계획이군요. 맞습니다. 자, 아까 좋은 고구마 말씀해 주셨는데 이외에도 원주시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지역 특화 콘텐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K컬처는 보면 문화, 관광, 푸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원주에도 간현 관광지가 있고요. 반계리 은행나무, 시약산 복숭아, 조엄 고구마 등 풍부한 자원은 있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구경하거나 특산물을 구매하고 맛집을 방문하는 데는 그쳐서는 원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 연구회에서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기존의 지역 자원들도 활용하고 K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나아가 전혀 새로운 지역 특화 K 컬처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원주의 지역 자원을 다양하게 한번 다각화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간현 관광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여기 보면 소금산 그랜드밸리, 출렁다리, 울렁다리도 있고, 뮤지엄 산도 있고. 맞습니다. 그 간현 관광지를 어떻게 좀 이 지역 특화 콘텐츠와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제가 지금 막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경주 같은 경우는 문화재 왕릉에 영상을 쏘는 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영상이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왕릉으로만 보이지 않고 문화 자체를 정말 그 왕릉에 영상을 띄우니까 좀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저희도 한번 직접 가서 봐야지 알겠지만 좀 새로운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비디오 월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너무 규모가 큰가요? 비디오 월을 설치하기는? 좀 크기는 한데요. 네. 기존에 있는 문화재에 또 이용을 하니까 그 비용적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좀 장담을 하기는 좀 어렵네요. 네. 아무튼 이 문화가 앞으로의 우리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고 자산이 될 수 있고 경쟁력이 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자, 앞으로 원주시의 원주시 의회에 지금 의원 연구단체 K컬처 연구회가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제 논의를 하셨고 앞으로 이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원주에서는 관내 산업 쪽을 둘러본다면요. 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 그리고 관광도 한번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월 말쯤에 저희 연구회 회원과 원주시 관련 부서와의 2차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 간담회에서는 원주가 낳은 세계적인 예술가 피아니스트 손여른 님이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후 5월에는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에 방문해 다양한 K컬처를 보고 듣고 체험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네. 저희 연구 활동과는 별개로 K컬처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도 실시할 계획인데요. 이렇듯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과 학술 연구 용역을 병행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것이 저희 연구단체의 목표인 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원주시 K컬처 연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K컬처, 일단 문화도 있고 아까도 먹거리도 있고 또 원주를 대표하는 상품까지 개발을 하셔서 좀 잘 꾸려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의회 나윤선 의원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동절기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권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겨울철에는 헌혈자들이 좀 감소하잖아요. 네. 현재 동절기 혈액 수급 상황 어떤가요? 네, 매년 1월과 2월에는 학교 방학, 또 연초 각종 행사, 추운 날씨 등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올해 역시 추운 날씨와 고교생 개인 헌혈이 대입 봉사활동에 반영되지 않게 되면서 10대 헌혈자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헌혈이 감소해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인 주의 단계가 되면 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혈액을 공급할 수 없게 되고요. 의료기관은 응급수혈을 위한 최소한의 혈액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 외에는 대처가 어려워져 재난, 대형 사고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동절기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권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대한적십자사 헌혈진흥팀 송철희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적혈구 제제 기준으로 보유량 5일분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보는데요. 2월 26일 0시 기준 혈액 보유량은 5.3일분으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꾸준한 헌혈 참여가 필요합니다. 매년 1, 2월에는 학교 방학, 해외여행, 연초 각종 행사와 추운 날씨 등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요. 젊은 층을 포함한 헌혈자분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던 중에 생명공학 기업인 마크로젠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유전자 검사권 기부 의사를 밝히셔서 함께 프로모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총 2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1차 프로모션은 2월 중 헌혈자, 2차 프로모션은 3월 중 헌혈자가 대상이 됩니다. 네. 유전자 검사권 증정 프로모션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2월과 3월 중으로 헌혈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유전자 검사권을 증정해 드리는데요. 유전자 검사권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탈모, 비만, 피부, 혈당, 영양소 등 129가지의 검사 항목에 대한 유전적 특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를 검사하게 되면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은 물론 본인 체질에 맞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프로모션은 총 2차례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1차 프로모션은 2월 중 헌혈자, 2차 프로모션은 3월 중 헌혈자가 대상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월에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프로모션 게시판에 방문하셔서 응모해 주시면 되고요. 각 차수별로 2,500명씩 총 5,000명을 추첨해 유전자 검사권을 증정합니다. 이어서 대한적십자사 헌혈진흥팀 송철희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의 타고난 외형과 체질을 MBTI처럼 분석하는 일명 몬BTI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번 프로모션이 젊은 층의 헌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혈액관리본부에서는 이 외에도 세븐틴 포토카드 이벤트 등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혈액원별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3회 이상 헌혈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 헌혈하러 오시는 대상자분들 중 20만 명께 멀티비타민 미네랄 영양제를 특별 기념품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3월에는 봄맞이 컨셉으로 피크닉 용품 등을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군요. 네. 유전자 검사권에 또 영양 비타민까지. 네. 사실 혈액은 이게 우리가 인공적으로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직 헌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이런 프로모션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7초당 한 단위의 혈액이 수혈되고 있는데요. 헌혈자 1명이 헌혈한 한 단위의 전혈은 3단위의 혈액 제제로 만들어집니다. 즉 헌혈자 1명이 환자 3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올해 헌혈 계획 있으셨던 분들은 3월까지 진행하는 유전자 검사권 프로모션에 참여해서 헌혈도 하고 또 본인의 유전자 검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각 혈액원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들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헌혈하면 헌혈증을 주잖아요. 네. 그 헌혈증이 있으면 나중에 자신이 내가 정말 헌혈을 받아야 되는 절차절명의 위기 때 헌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헌혈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도내 이슈 점검해보죠.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창 기자 연결합니다. 권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제2병원이요. 내년 말에 착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 서비스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요? 네, 원주 기업 도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제2병원이 빠르면 내년 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기업 도시 내 17,820제곱미터 규모 토지에 제2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토지주와 매매 계약을 체결 중이며 올해 하반기 부지 매입 계약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2병원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2026년 하반기 개원한다는 목표입니다. 기업도시 제2병원은 최근 병원과 박정화 국회의원의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원주형 AI 얼라이언스 공동연구센터 구축 업무 협약식에서 백송구 원주 의무부총장이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도시 주민들은 제2병원에 어린이병원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내 부모들로 구성된 어린이 전문병원 추진위원회는 총선 출마 예정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2병원 내 소아과 또는 어린이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세브란스 기독병원 관계자는 원주의 경우 도심 지역 외에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이 여러 있는데 제2병원이 생기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원주 기업도시 내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제2병원이 건립된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하고 2026년 하반기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군요. 자, 그리고 원주에 메타버스 스튜디오가 있는 오피스텔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콘텐츠 제작 전문 기업인 뿌리 깊은 나무들이 카카오 클라우드와 손을 잡고 사업에 나선다고요? 네, 콘텐츠 제작 전문 기업인 뿌리 깊은 나무들이 카카오 클라우드와 손을 잡고 메타버스 스튜디오를 품은 오피스텔을 원주에 선보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들은 강원 혁신도시가 있는 방곡동에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오피스텔인 더 테라스 바이 카카오 클라우드를 조만간 착공한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더 테라스 바이 카카오 클라우드는 지하 3층, 지상 20층, 640실 규모의 오피스텔로 건립됩니다. 전세대 테라스를 공급하는 전국 최초의 오피스텔입니다. 대형 스튜디오 등 최첨단 AI 기술을 갖춰 OTT 드라마와 영화, 각종 문화 콘텐츠를 통한 K 콘텐츠가 반영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하늘공원과 피트니스 센터, 스크린 골프 연습장, GS룸 등 복합 스포츠 멀티플렉스와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섭니다. 뿌리 깊은 나무들은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 클라우드, KT와 함께 사물인터넷, AI를 활용한 최첨단 안전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최근 코오롱 글로벌의 계열사 코오롱 하우스 비전과 파트너십을 맺어 코리빙 문화를 접목한 주거시설을 선보인다는 방침입니다. 코리빙 하우스 커먼타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코오롱 하우스 비전은 오피스텔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들 관계자는 더 테라스 바이 카카오 클라우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소프트웨어 지능시설로 강원특별자치도내 유일의 민자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지능시설이라며 교육, 교통, 프리미엄까지 모든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원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혁신도시가 있는 방곡동에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오피스텔. 이름이 좀 어렵네요. 정말 첨단 시설인 것 같은데 앞으로 원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요. 자, 그리고 원주시가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인데 올해 11월에 결과가 나온다고요? 네, 원주시의 내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원주시는 현재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 11월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지난 20일을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하반기에는 운수업체 등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추진협의체에는 운수업체와 노조, 시의회, 행정, 전문가 등이 나서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의견을 조율하게 됩니다. 협의체 구성에 앞서 출범한 대중교통 개선 방안 추진자문위원회는 준공영제 협의 사항과 노선 개편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초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은 오주택 한국교통대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방향으로 수익금 공동관리 방안과 시가 노선권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공동관리는 행정과 운수업체 간의 조율이 중요합니다. 원주시가 노선권을 매입할 경우 실질적인 준공영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원주시는 두 가지 대안을 모두 염두에 두고 의견 조율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죠. 특히나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자, 원주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면 물론 시민들은 훨씬 편리하게 되겠지만 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양식품 원주 공장이 생산 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팜유 정제 공장을 신설한다고요?
네, 원주시와 삼양식품은 지난 26일 시청 투자산장실에서 원광수 시장과 김동창 삼양식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양식품 공장 신설 투자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삼양식품은 내년 상반기까지 우산동 기존 공장 인근 부지에 196억 원을 들여 파묘정제 공장 시설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공장이 신설되면 30명의 신규 교용 인력 창출이 가능합니다. 원주시는 삼양식품의 지역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신속한 인하가 처리 등 행정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삼양식품이 속해 있는 그룹사 삼양라운드 스퀘어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역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지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동반 성장을 위한 굳건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원광수 시장은 이번 투자 협약은 지역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삼양식품 공장 신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양라운드 스퀘어는 1989년 원주 공장을 신설한 이후 현재 연매출 1조 원대 규모의 식품업계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원주에는 삼양제분과 삼양라운드워스, 삼양스퀘어팩, 삼양로지스틱스 등 총 4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1,300여 명의 직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 원주 공장 신설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찬 기자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